최근에 주가 발목을 잡는 정책적인 문제가 결국 미국 쪽인데 두 가지예요. IRA법 수정 법안 상원에서 수정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그 HC2 법안이에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소송에서 이겨서 환경청에서 승인 바이든 정부 때 한 건데, K 배터리 산업 주가 상승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주가 발목을 잡는 정책적인 문제가 결국 미국 쪽인데 두 가지예요. IRA법 수정 법안, 그게 지금 상원에서 이제 수정안이 발표가 됐죠. 그거 내용 첫 번째,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에까지 그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그 HC2 법안이에요. 어드밴스 클리카 2.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년에도. 그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소송에서 이겨서 그 환경청에서 승인 바이든 정부 때 한 건데, 그 의회 검토법을 통해서 공화당에서 이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 거기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소송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폐지하는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럼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 성장이 굉장히 지금 더딜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주로 들어가는 국내 그 K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투자 포인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갈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게 사실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가에. 주가가 지금 시장대 못 올라간 이유도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 특히 두 번째 거 H2 법안 폐지안에 대한 것들이 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지 않고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이제 어제 나온 게 그 미국 공화당 상원에서 전체 IRA법 수정 법안 수정안이 나왔죠. 수정 초안이 나왔는데, 전체 법안은 브리플 법이 있는데, 그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거 전기차 섹터는 IRA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안보다는 개정이 됐는데 절차는 앞으로 1주 내에 상원 표결 마무리하고 하원에서 재표결을 해야 돼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재표결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인데, 이게 과연 7월 4일까지 할 수 있나?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내용은 바뀐 거는 그 소비자용 그 신차 구매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7,000달러였잖아요, 최대. 이게 이제 법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 후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그리고 하원 안에서는 2010년 이후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 대 미만일 경우에는 26년까지 구매세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상원에서 그게 빠졌어요. 그게 사라졌고, 그리고 상업용 차량 구매세 공제도 폐지 시점을, 그러니까 법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단 그 현지 생산 요건 및 그 요건 미충족 얘는 뭐 즉시 폐지가 되는 것이고, 하원안은 25년 말까지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구매세 공제 유지할 예정이었는데, 뭐 180일이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또 이제 우려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PF2라고 하는데, 여기 정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 강도도 약간 완화가 된 건데, 상원안은 그 FIE라고 해가지고 SP가 대략 25% 지분을 보유한 집단이라든가 SP 합산 지분이 40% 이상인 집단, 그리고 차입금의 40% 이상을 SP부터 빌린 집단으로 다소 완화했어요. 여기는 하원 안에서는 그 R&D 투자 관한 내용도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빠졌습니다. 약간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번 상원 안에서는 특히 AMPC가 그 생산자 세공제 AMPC 폐지가 실제 원복됐습니다. 이게 좀 커요. SK 이노베이션 급등률도 이겁니다. 23년에서 딱 끊어지는 했는데 23년도 기존 안을 그대로 했고, 대신 신규 조건으로 비의료 집단 조달 비중 신설을 했습니다. 하원 안에서는 생산세 공제 폐지 시점을 33년에서 32년으로 1년 앞당겼는데, 상원 안에서는 23년 폐지 원안을 그대로 원복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거쳐서 2034년에 폐지 계획을 하고, 이게 상원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조달 원가 중에 우려 집단 아닌 집단으로부터 조달해야 되는 최소 비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우려 집단에서 하원의 안으로는 우려 집단의 제공, 그러니까 광물이라든가 부품 조달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 잘 박탈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슈예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상원에서는 비중을 제시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그 KB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4월부터 SK온의 미국 가동 10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기아차 때문에 그래요. 현대기아차 판매가 지금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14만 3천 원으로 지금 사이드 14만 3천 원 제시했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정유실적 대폭 개선된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현대기아차 미국 전기차 생산량이 17,000대
58% 전월 대비 증가했고 미국 자동차 딜러 영업 특성상 대규모 재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오늘 11% 급등이 나온 겁니다. SK온의 실적도 대폭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 비교 어떤 일을 볼게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일정 부분 우려 집단으로부터 조달을 허용한다는 부분 점에서는 K배터리 소폭 부정적이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KB는 지금 여기 이노베이션 호재라서 급등세가 나타난 거고 삼성 그 조연을 위한 애널 같은 경우는 완화가 한국 업체들한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라 약간 달라요 뷰가. 그러니까 어디는 약간 부정적이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기존 안이 유지가 되면서 그 FEC에 대해서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일부 긍정적이다 얘기를 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게 최종화는 아니거든요. 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제 수령 조건이었던 60일 착공제 이건 태양광 얘기인 거고 전기차 구배 보조금 25년 말 폐지해서 법 발효 6개월 수정 얘기했고 ESS 공제 2033년까지 적용으로 유지. 그러니까 기존 하원안 대비는 개선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ESS 정도 그렇고 일단은 하원 최종안 합의시 또 수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정될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뒀고요. 미래에셋에서도 하원 통과 법안은 소폭 긍정적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그 PF 조항 신설로 인해서 FEC 규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 법안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던 것 같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태번 위원이 이제 기사를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 상원 감세법도 그 IRA 세액 공제 축소, 중국 공급망 배제 부담을 줄여 해서 앞서 다른 증권사 좀 비슷한데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 이거는 이제 PF2라고 돼요. 이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PF2라는 게 금지된 외국 단체를 말하고 이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원 법안보다는 불확실성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 조금이라도 받은 생산품은 그 AMPC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런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현실적인 안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삼성증권에서 그 하원안이 이게 현실적이 못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가 실제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조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흑연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고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래서 김철중 애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수장 법안 발표가 됐는데 일단 향후에 상원 최종 통과되고 하원 재통과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추가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T 전기차 세공제 같은 경우도 통과 후 이제 18개월, 6개월이죠.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25년까지 지급하는 하원안과 유사한 거고 원복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PFE가 신설된 거죠. 재료별 비중, 연도별 비중들의 조정이 된 거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원과 비교했을 때 그 FEC 규정 부분들이 적용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미래에셋은 최소 한두 번 수정이 있을 거다. 이쪽은 최종 수정안을 보고선 하고 최종 결론이 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은 어떤 수초가 수정되는 것들을 최종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 섹터들이 저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SK증권 자료인데 결국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그 보조금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자로 작용을 하는 것들 그런 이유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앞서 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IRA법의 세공제 축소도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AMPC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슈고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세공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전기차 산업 전체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되거든요. 그 H2 법안인데 이게 11개 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전체 자동차 시장의 40%를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법안을 공화당에서 무력화시키는 폐지안을 좀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 결의안 두 건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결의안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신규 등록 의무 조치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결의안은 그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부여된 캘리포니아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 조치를 연방 법원에서 철회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26번째 소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청정대기법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해왔고요. 2020년부터 에는 향후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2035년부터는
준에 신규 자동차 등록을 전기차로 제한하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게 그 기준이 가파라지는 게 26년부터예요. 올해까지 특히 내년부터는 이게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벌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 로비의 결과로서 이 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이 공화당의 상원을 장악했다 보니까 도입이 된 거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대기법 예외 적용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의회 검토법을 근거로 발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검토법은 그러니까 여기 그 본타 장관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거든요. 본타 장관은 의회 검토법은 연방 규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미 부여된 주 정부의 자치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며,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띈 남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원에 이 결의안을 위헌적 조치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대기법 하에 부여된 주의 독자 규제 권한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수정 법안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가 빠졌어요. 실제로 영향이 그날 공화당 상원을 통과한 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날에 주가 빠졌어요. 이것도 유진수 의원님께서 커멘트를 저랑 같은 생각의 커멘트를 했고요.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 판매제 폐지는 위법. 이번에 동원된 그 CRA 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의회 검토법 이거 같은 경우가 행정부가 통과시킨 규정은 의회가 재검토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 CRA는 일본 규정이 대상이어야 하고 통과 시점부터 60 이내 시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그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리뉴얼되면서 그 EPA 승인을 받은 가장 최근 시점이 24년 12월 18일, 이거 우리가 방송했단 말이에요. 10월 18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CRA 적용 시점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 시행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검토법이. 근데 그걸 지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또한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는 연방정부 대기청정법 면제권으로 인한 것이지 규정, 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RA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민주당에서 강하게 어필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통과시켜버렸어요. 공화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위헌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승소를 한다 하면은 저는 그때는 2차전지 섹터 저가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근데 주가 한 번 더 내려꽂았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거는 2차전지 팔아가지고 바이오로 가고 뭐 지주 사고 이런 수급의 이탈이 있었어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자꾸 바이오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파는 건 실익이 없다고 봐요. 매도하는 건. 트리거는 이 캘리포니아 전기 판매 의무제에 대한 소송이 캘리포니아주가 승소를 하게 됐을 때는 상당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K배터리에 대한 공약을 했었어요. 대선 바로 직전에 했었는데 5가지입니다. K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배터리 세제 지원. 이거 많이 그 업계에서 요구를 한 거고요. 국내 생산세 공제 도입이라든가 투자세 공제 2월 공제 적용 기준 조정 적극 검토인데, 그런데 이거 국내 생산세 공제 도입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수출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이 98% 정도 되거든요. 해외 생산이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전체를 봐야 되지 국내 생산만 가지고 세 공제하는 건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또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 배터 조성 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청권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 발전,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와 그 ESS 보급,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들어가고,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유효성도 5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구찬이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배터리 정책이 구원책이 될까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에 대비해서 지금 K배터리 위기를 좀 받고 있는데 글로벌 3사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IRA법에 의한 한국 기업 북미 투자 많이 했지만은 지금 미국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작용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 정책 변화에 좀 취약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게 2030년까지 전기차 보면 50% 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런 그 현재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캐즘은 있지만 미래 수요는 증가 전망이고, 중소협력 업체들의 생계형 위기, 뭐 하차원 생태계 붕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그런 얘기를 있어서 이건 정부에서 요 그 배터리 산업 위기에 맞는 배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고, 산업 생태계 및 그 밸류체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밸류체인 갖고 있는데 장비도 국산의 90% 수준이고, 양극재, 분리막, 전해 다 갖고 있는 상태고, 셀도 3개 업체나 있죠. 적자 기업은 세제 혜택을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가 많지 않아서 세공제 2월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좀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신소재라든가 소부장인데 R&D 강화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제 자원국과의 협력도 필요한 것이죠. 뭐 그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 기업들, 나라들 협력 필요하면서 경제재련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하고요. 배터리 산업협회에서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자원 개발 정책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업들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배터리 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보고 그 정책적인 지원과 해외 개발부터 해서 이런 것들 해외 기업과 나라들과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각 부처별 규제 분산으로 인해서 통합이 육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 주기를 포괄하는 배터리 산업의 기본법을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계에서는 전체 산업의 주기를 보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폐기에서 재활용까지 고려한 순환 경제 체계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데 그 업계에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 막 요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들어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증권사들은 여전히 2차 섹터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하반기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여전히 중립 의견을 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양극재 기업들 2분기 컨센 하회할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BM은 어쨌든 2분기 흑자난다. 2분기도 흑자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리서치에서 2차전지 긴 터널에서 기회찾기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이건 텔레그램만 캡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물량이 저점 통과했다는 거고 메탈 가격 안정화로 하반기 PQ 측면에서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다. 유럽은 전기차 판매 호조에도 국내 업체들의 MS가 감소하는데 온기에는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체리 자동차가 엘리솔 배터리 구매했잖아요. 계약했는데 그게 왜냐면 특허 문제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 배터리 구입 업체가 엘리솔한테 특허 소송 패소해가지고 그 판매 다 금지당하고 그 있는 배터리 폐기됐거든요. 독일에서 그랬는데 전기차 업체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가 지금 특허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판매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K 배터리를 찾는 중국 전기차 업체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관세라든가 IRA 우려로 단기 위치는 불가피하지만 뭐 ESS 쪽은 탈중국 기조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번에 IRA 수정 법안에 의하면은 향후 2년 후에는 지금 ESS 시장은 북미에서 중국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50% 이상 K 배터리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 자료를 보면은 기존 23년도에 전기차 출하량이 이랬고요. 현재는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23년도 추정치보다 2030년도의 전망치가 상당히 좀 낮았고 그런 추이도 이런 최근에 성장 추이가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년 전에 그 컨센서스보다 가이던스 컨센서스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상태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거 그 기업들이 가이던스 줄 때는 지금 실제 최근에 전망치보다 좀 다 높게 줬어요. 근데 그 높게 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좀 실적 추정치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도 출하량은 2년 전 전망치보다 23에서 43% 하회 예상 이런 괴리가 크다는 거죠. 이걸 보고 투자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될 거라 예상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빠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예전에 그 때문에 기대감이 여기에 있는 상태 이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괴리감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섹터는 그래서 국내 이재명 정부에서 육성 정치를 펴서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은 그 IRA법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이 되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 폐지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돼야지 저가 매수라든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